새 프로젝트 스타트 03 자바 그 다음에 25 잠깐만요. 25 와르 넥스트 됐고요. 그 다음에 롬북 웹에 스프링 웹 하고 생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만들었으면은 얘네들 경험해 봤겠지만 세팅 문제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꼭 돌려보세요. 새로 만들었는데 안 돌아갈 확률, 처음 만들었을 때 안 돌아갈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요거 실행이 됐으면은 돌려보세요. 그래서 에러가 있나 확인하시고요. 안 돌아가네. 80 포트 번호 때문에 안 돌아간다고 뜨네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서버 점 포트는 8090 이렇게 꼭 버그를 잡고 뭘 하셔야지 나중에 버그가 쌓이면 처치곤란이에요. 요번에 할 거는 타임리프를 할 예정이에요. 소스에 메인에 리소스가 있죠. 여기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열어보세요. 메모장으로 열어보세요. 보면은 아무 설정이 없죠. 스프링 부트에서 타임리프는 기본 세팅돼 있어서 아무것도 안 쓰면 타임리프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돼요? 빌드 그랜드를 확인해야죠. 빌드 그랜드 가보시고 얘를 이렇게 바꿔야죠. 이렇게 바꿔야죠. 자, 그런데 타임리프 롬북은 왜 쓰는지 설명했고요. 타임리프 없는 것만 볼게요. 여기 타임리프 사용하려면 요 위종 객체가 있어야 돼요. 요거를 복사해서 읽어보시면 타임리프 돼 있죠? 타임리프 쓸 거야. 이게 있어야 돼요. 복사해서 추가된 거 위쪽으로 이렇게 추가 올리고요. 롬북이고요. 얘는 스프링부트 개발 도구야. 최근에는 개발 도구가 필요 없어졌나? 어차피 개발 도구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니까 좀 개발할 때 좀 편해지려고 쓰는 애니까 추가하고 싶으시면 추가해도 되고 버전이 뭐 굳이 안 넣어도 되니까 안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얘 테스트 하려고 쓰는 애고요. 끝이네요. 그리고 뭐 이거 테스트 붙은 애는 테스트 할 때만 쓰는 애라서 뭐 안 넣어도 관계 없는 애예요. 마이바티스 쓰려고 얘를 추가했나봐요. 근데 지금 당장 마이바티스를 쓸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지워버리고 기존에 타임리프 쓸 거니까 타임리프만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코끼리 떴죠? 코끼리를 새로 고침하시고요. 자, 그럼 세팅은 끝난 거예요. 타임리프는 세팅할 게 없어요. 안 하시면 되고요. 자, 타임리프는 뭐냐? 타임리프는 뭐냐? 이게 스펠링이랑 발음이랑 좀 달라요. 타임리프라고 읽어요. 타임리프는 뭐냐?
JSTL이랑 같은 애예요. 스프링 부트에서는 타임리프를 기본 화면 구성하는 스크립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소스 폴더에 가서 컨트롤러를 복사해서 씁시다. 일일이 구현하면 어려우니까 소스 폴더 가셔가지고 메인 가셔가지고 자바 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이렇게 만들어서 쓰셔야지 돼요. com.example.01. 컨트롤러 DTO 있네요. DTO는 그냥 복사해 가서 씁시다. 휴먼 DTO죠. 원래는 이거 마우스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클래스 한 다음에 DTO.human DTO 이렇게 만드셔야지 돼요. 클래스 만들기 하면 DTO 폴더에 휴먼 DTO가 만들어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 주소에서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DTO 패키지 밑에 DTO 그 다음에 휴먼 DTO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죠? 자, 그리고 요 메시지 지우려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모두 삭제하면 메시지 지워지시고요. 에러 떠 있을 때는 항상 지우세요. 왜냐면 개발 중에 갑자기 에러가 떴어. 자기가 인지를 못하면 에러 잡기가 어려워져요. 자,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원래는 복사하려고 그랬는데 열어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합시다. 이거를 복사합시다. 컨트롤 C. 패키지는 빼고 복사해야 되겠네요. 패키지 맨 윗줄 빼고 요걸 이렇게 복사해 넣을게요. 자, DTO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만들어야 돼요. 얘도 복사해서 써봅시다. 똑같이 이 DTO 만드는 것처럼 만드시면 되는데 우리 어차피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 거니까 원래 폴더 가셔가지고 컨트롤러 폴더 복사해서 com.example start 03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그래서 이렇게 마이 컨트롤러를 추가했어요. 에러는 아마 패키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스타트 03이네요. 이렇게 바꾸고요. 패키지 다 맞죠? 자, 여기 보면은 골뱅이 SL4 4J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로그 관련된 내용이라서 요거 쓰려고 추가한 것 같아요. 로그.info 요거 추가해서 요거 쓴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로그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프로그램 잘라 보면은 본인들이 system.out.println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혹은 들어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찍죠. 여기는 무슨 작업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테스트용으로 썼는데 배포하면 어떻게 돼요? 배포해도 이게 남아있죠. 근데 배포할 때 이게 남아있으면은 서버가 리소스를 잡아먹겠죠. 그래서 로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로컬에서 테스팅 할 때는 동작을 하는데 system.out.println처럼 동작을 하는데 배포를 하면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로그를 쓰는 거야. 그냥 system.out.println 써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간단히 개발하는 거니까. 됐죠? 자, 쭉 있고요. 일단은 문제없이 에러 메시지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복사해야 되는데 타임리프는 기본 템플레이트 폴더를 쓰고 있어요. 아무 설정도 안 하면 템플레이트 폴더에 타임리프 파일 만들면 돼요. 자,
마이 컨트롤 사용자가 01 모델을 요청하면 이리 오겠죠. 그래서 01 모델이 실행이 될 거예요. 01 모델 이 화면이 뜨겠죠. 헬로 타임리프. 자, 실행해 봅시다. 연결해 봅시다. 로컬호스트 8090 그 다음에 01 모델 헬로 타임리프 이렇게 뜨네요. 자, 볼까요? 사용자가 서버를 시작하고 클라이언트가 01 모델을 요청하면 여기 보면은 어디로 가래요? 리턴 01 모델로 가래요. 그러면은 타임리프의 확장자는 .html이에요. 그래서 요 01 모델 .html 템플레이트 이 파일이 화면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온 거죠. 정상 동작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거 파일 봅시다. 마이 컨트롤러 요청하면 02 모델을 넣으면은 얘는 system.out.println이랑 같다 그랬어요. 여기 출력이 되고요. 모델 앤 뷰 객체를 리턴하고 있네요. 얘를 쓰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모델 앤 뷰. 자, 그래서 키라는 키와 밸류를 세팅해서 02 모델 이동할 주소 넣고 모델 앤 뷰를 리턴하고 있어요. 이런 식 처리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1로 가겠죠. 키 값이 출력이 되고 여기 출력 안됨. 자, 이게 타임리프라 그랬죠. 어떻게 확인하냐면 상단에 가보세요. 그럼 여기에 HTML 태그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임스페이스가 있어요. XML 네임스페이스는 TH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 문서가 타임리프라는 소리고요. 타임리프 문법이에요. 얘는 요 th 땡 텍스트는 요 뒤에 있는 문자열을 원래는 p 태그 안에 요 내용이 출력돼야 되는데 타임리프로 th 땡땡 텍스트는 어떤 값 쓰면은 이 문자열 대신에 요 키 값이 출력이 돼요. 실행하면 키에 담긴 값이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주소 입력해서 모델 2를 요청해 보세요. 어때요? 여기 출력 안 되면 사라지고 요 th 텍스트 값 요것이 여기 출력이 됐죠. 타임리프 문법이에요. 상단에 html 위에 이렇게 기술하고 th 텍스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자, 다음 것도 봅시다.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얘를 실행하려면 요걸 출력하셔야, 요 주소를 요청하셔야지 되겠죠. 요 주소 복사해서 가지고 있고요. 컨트롤 찍고 모델로 이동하고 있어요. 한번 브라우저에 추가하고 엔터 쳐봅시다. 자, 03 모델 가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파람 쿼리 스트링에 담긴 애를 파람으로 출력하고 있어요. 모델에 안 담아서 파람 쓴 것 같고요. 자, 모델 처리하는 방법. 주요점은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은 애는 모델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타임리프에서 파람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어요. 파람. 자, 다음 것도 봅시다. 다음은 공사. 얘도 시간 요청을 뒤에 추가합시다. 01. 얘는 모델 어트리뷰트로 받으니까 모델에 담겨 있을 거예요.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주소 요청해 봅시다. 자, 공사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고요. 출력할 때 보니까 요 패턴이 있어요. 여기에 SS를 추가합시다. 이렇게 새로 고침하시고, 공사 모델 이렇게 출력이 되죠. 맵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키 밸류 값을 처리하는 방법. 키1, 키2, 키3 추가하고 출력하고 있죠. 걔를 맵 데이터로 맵을 넣으면 맵 데이터 점 하면은 홍길동에 맵 데이터 점 키1 하면 홍길동에 맵 데이터 점 키2 하면 21회 그런 식으로 접근 가능하겠죠. 맵을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05 모델 가보시면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3까지만 있죠. 4 있네요. 4는 객체를 넣었네요. 자, 그래서 4 앞에가 객체니까 점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 05까지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처리하는 방법. 06 가보시면 여기에 th 이치 이렇게 써가지고 처리하고 있어요. th 이치 돼 있죠? 휴먼 땡 리스트 이렇게 돼 있죠? 하나씩 꺼내서 휴먼에 담아서 반복하겠죠? 휴먼.name 여기 초도 출력하고 싶으면 ss 추가하시면 되고요. 얘는 요 앞에 있는 시간 객체를 요 문자열로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거. (07) 메시지랑 태그를 출력했어요. 하나는 일반 문자열이고요, HTML 문자열이고요. 둘 다 문자열이에요. 그거를 받아서 바로 적용하고 싶나봐요. 여기 보시면은 출력하는 방법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달러 출력하는 방법, 태그 str에서 th 텍스트로 출력을 하면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그대로. 근데 u 텍스트로 출력하면 html이 해석돼서 출력이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 석세스 뜨고 화면 보세요. 여기는 뭐가 돼요? 그대로 출력된 거죠. 그대로. 요 태그 str이 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출력이 된 거고요. 아까 컨트롤러에서 담는 거 봤죠? 얘는 이게 해석이 된 거예요. h1 태그가 해석이 돼 가지고 요 안에 것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거는 HTML 태그 쓰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거랑 같네요. 이거랑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이거랑 같네요.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제공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가로 두 개냐, 대가로 두 개냐, 대가로 소가로냐, 거기에 따라서 위에 거는 텍스트랑 같고요. 아래 거는 u텍스트랑 같고요. 텍스트, u텍스트.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텍스트 출력하게요. 이게 아까 그 메시지 str 그냥 넣으면 바로 그냥 출력이 되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를 출력하려고 그래요. 변수에 넣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대괄호 두 개 하고 달러하고 중괄호 요 식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요 변수에 삽입이 된대요. 문자열이 변수에 삽입이 된대요. 자, 그래서 널이냐 널이 아니면 찍어라 진행을 이어나가고 있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에 담고 싶을 땐 이런 식으로 담으면 된다. 그게 핵심이죠. 자, 마지막이네요. 마이크 컨트롤러 가봅시다. 마지막 거. 더 있군요. 08 봅시다. 08. 모델에 담고 일반 키 밸류로 담고 있죠. 그 다음에 리스트 만들고 있죠. 리스트를 담았어요. 11. 리스트 담았어요. 08로 갔어요. 쭉 어떻게 찍느냐 내용이 있죠. 위에서부터 천천히 타임리프 if문 쓰는 거 확인 좀 해봅시다. 잠깐만요. 뭐 이렇게 자, 타임리프 HTML 파일을 타임리프로 쓰고 싶으면 요거 추가해야 된다 그랬죠. HTML 속성으로 이렇게 추가하고요. 자, 내용 블록 이거 이상한 거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없어야 맞는 것 같은데. 네임이 널이 아니면 네임을 출력하고 있고요. 블록은 요 블록이 요게 true면 보이고 false면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참이 true면 보이는 거고요. if true일 때 보여주고요. unless는 요게 true면 안 보여줘요. false일 때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 if의 반대죠. 요게 false면 보여줘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이렇게 문자 연산 가능하고요. 그럼 이름 땡땡 요 이름에 들어있는 문자열로 화면에 출력이 될 거고요. if하고 조건에 맞으면 요게 출력이 되고요. 안 맞으면 출력이 안 되고요. 범위가 둘 중에 하나만 출력되게 돼 있네요. 스위치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요 스위치는 요 값이 홍길동이면은 얘가 요 태그가 홍길남이면 요 태그가 디폴트 일치하는 애가 없으면 기타입니다. 얘가 별 부분이 출력이 돼요. HTML은 기본적으로 바디를 속성에 모양을 꾸미는 애 쓸 수 없게 해놨어요. 권장하지 않아요. CSS 쓸 걸 권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선 줄 있는 거고요. 무시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리스트에 담은 휴먼을 읽어다가 하나씩 화면에 출력하고 있네요. 초도 출력해 볼게요. SS 됐죠? 스테이트 변수 처리하는 방법. each 리스트 휴먼 스타트 어떻게 돼요? 리스트 한 개를 휴먼에 넣고요. 리스트 한 개를 휴먼에 넣고요. 스타트 원래 스테이트인데 이상하게 돼 있네. 이가 빠졌어요. 이 넣어볼까요? 이렇게 스테이트 상태값이에요. JSTL에도 상태값 있잖아요. 첫 번째 돌 때 요 인덱스 카운트 0부터 지금 도는 게 몇 번째 데이터냐
점 퍼스트. 지금 도는 이 리스트에서 계속 하나씩 가져오잖아요. 지금 도는 게 첫 번째 데이터냐, 마지막 데이터냐, 홀수 번째냐, 짝수 번째냐, 거기에 따라 출력이 되는 거고. 자, 주소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타임리프 th 01 모드는 01 모드로 이동할 때 쓰고요. 요 골뱅이 이용하면은 요 안에 특수 문자들 있을 때 골치 아프거든요. 요 골뱅이 이용하면은 뭐 그거 없이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거 세 개 다 01 모델로 이동하는 거예요. 특수 기호나 뭐 그런 게 없을 땐 그냥 써도 되고요. 있으면 요 골뱅이 붙여서 넣으면 좀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골뱅이에서는 이렇게 소괄호하고 커리 스트링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소에 써주시면 이거 클릭하면 이 주소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 주소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세 개가 같은 01 모델로 이동하는데 맨 마지막 번호는 커리 스트링을 가지고 이동해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주소 하다 보면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 주소가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런 거 방지하려고 이스케이프 시퀀스 이렇게 골뱅이 중괄호 그 안에 주소를 넣어요. 그리고 커리 스트링 추가하고 싶으면 소괄호 넣어서 이렇게 추가하고요. 자, 공구 볼까요? 공구는 자, 얘는 부분 화면을 만든 거예요. 요거랑 요거 합쳐가지고 부분 화면을 만든 거예요. 상당히 복잡해요. 자, 얘 일단 실행 결과를 보고 얘기합시다. 그래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주소창에 공구 모델 넣어 볼게요. 공구 모델 부분 화면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가 깨졌네요. 자,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폴더 가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얘는 잘 보면 부분 파일을 프래그먼트에 만들어요. 그래서 요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거 보세요. 아이고 요 프래그먼트 요만큼 보세요. 요만큼. 걔가 지금 요 화면이죠. 이미지 찍고 링크 만들고 그 다음에 타이틀로 가기, 텍스트 타이틀 요거 출력하기. 타이틀이 우리 정보 사이팅인가봐요. 그리고 프래그먼트의 헤드는 타이틀, 여기에 문자열 영화 정보 사이트. 그래서 요 부분에 이만큼 부분을 만든 거예요. 로그니까 이만큼 부분을 만든 거야. 이만큼 부분. 얘가 얘예요. 그리고 아랫부분, 얘는 이 프래그먼트 HTML은 부분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HTML 태그처럼 선언한 다음에 div, 여긴 헤드 부분 파일, div, 얘는 후터 부분 파일. 그래서 후터 부분 파일 요만큼이죠. 이미지 출력하고 요거 입력하고 요만큼이네요. 요만큼 이미지, 요게 후터네요. 그래서 내가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과 이 화면을 부분 화면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fragment.html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기술하고 바디에다가 div로 부분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로그에 htekst, 이미지 로그에 htekst, 밑에도 이미지 로그에 ICIA, 이미지 로그에 ICIA. 그래서 요거는 후터, 요거는 헤더, 이렇게 만든 거고, 넘겨올 때 텍스트를 가지고 와요. 텍스트
그게 여기 지금 요 영화 정보 사이트가 출력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어떡하냐. 요 공구에 있어요. 공구에 클리어 하셔가지고 공구 한번 가볼게요. 공구에 이제 메인 화면을 구성해요. 어떻게 메인 화면을 구성하는지 보면 위에 건 자바스크립트고요. 바디 부분을 보면 되죠. 자, 이 화면을 아까 요만큼 프레임으로 만들었고, 여기 요만큼이죠? 요만큼 프레임으로 만들었고, 요만큼 프레임으로 만들었어요. 자, 바디를 보세요. 자, 다른 거 설정하는 게 있나 좀 확인해 볼까요? 쭉 올려가지고 타임리프, 나머지는 없어요. 없고 jQuery 연결한 거고. 자, div 하고 내가 부분 화면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인서트 영화 정보 사이트, 프래그먼츠의 헤드에 영화 정보 사이트, 여기에 헤드라는 부분이 있나봐요. 영화 정보 사이트 넣어서 실행하래요. 아까 그 부분 파일 가보면 로그에 문자열, 여기에 영화 정보 사이트, 처음 올 때는 영화 정보 사이트, 두 번째 올 땐 우리 사이트, 여기에 기술한 부분 화면을 두 번 호출한 거네요. 자, 두 번 호출하니까 한 개, 두 개 생성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메인 화면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후터 내용이죠. 합쳐서 하나의 화면이 만들었죠. 부분 화면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 사이트 만들면 보통 사이트가 상단이랑 하단은 똑같아요. 네이버 사이트 딴 데 가볼까요? 이렇게 뭐 뉴스 페이지 가보면, 뉴스 페이지는 안 그러네. 보통 사이트 가면은 요 상단 부분은 안 바뀌고 계속 유지되는 사이트 있어요. 하단 부분도 안 바뀌고 계속 유지되는 사이트 있어요. 요 가운데만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프래그먼트 페이지에 상단 페이지 헤더, 하단 페이지 후터 만들어 놓고 실제 페이지에서 요걸 부분 파일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면이 10개면 상단과 하단 10개 파일에 다 기술해야 되는데, 이렇게 프래그먼트 쓰면 하나만 기술해서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타임리프 확인해 봤어요.